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도움 말씀 주실 네 분의 전문가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부에 함께 하시는 민들레 영토 부사장, 하나식품 대표이사, 프랜차이저 놀부의 초창기를 만들어주신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최동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한 몇 개월 정도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또 보고 들은 내용들 오늘 유감없이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의 주제와 좀 연관이 된 것 같은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죠? 네, 해외 취업이냐 국내 취업이냐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해외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해외 취업과 국내 취업 중 어떤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대표님? 저는 사실 뭐 좀 제가 나이가 좀 여기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원칙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해외 취업을요? 예. 예. 우리나라 잘 살거든요. 네네. 뭐 잘 사는데 밖으로 나가서 뭐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국내 취업을 좀 신경 쓰자. 예. 좋습니다. 강영규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해외를 나가는 건 나가는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국내 취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질이 낮다고 보여져요. 지난 2014년 1월에서 8월까지 K-무브를 통해 나간 학생들 430명의 평균 임금 통계를 보면 1,988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88 올림픽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안 되네요, 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죠. 이런 일자리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나가서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사실은 마케팅이 아니라 번역만 6개월간 시킨다든지, 또 호텔 서비스, 그 외국의 질 높은 서비스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나갔는데 감자만 깎고 온다든지 뭐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국내 취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취업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민혁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뭐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는 해외 취업 무조건 반대.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글로벌 HR을 담당하면서 예. 해외 취업과 관련돼서 그런 현체인 채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현지에서 채용하는 걸 많이 담당을 해봤고, 저 역시도 해외에서 이제 뭐 주재원 관리를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 형이 실제 제 친형이 예. 일본에 해외 취업을 해가지고 저희 형 같은 경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된 케이스인데 네. 그런 경우는 제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뭐 필요하다면 가야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까 저희 강영규 컨설팅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질이 굉장히 낮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취업을 한다.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대기업도 한 50만 원 주거든요. 근데 50만 원,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굉장히 또 비자도 굉장히 불안정해요. 거주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당연히 목적 없는 해외 취업은 한국에서 그냥 그 돈으로 뭘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 취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해외 취업으로 눈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최동주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지금 뭐 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거의 사실입니다. 네. 네, 맞고요. 저는 그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이 창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자질들이 많거든요. 네. 또 제가 그런 것을 유럽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기회가 많은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취업의 또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고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제 세 분에게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내화 대표님.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갔을 때는요, 뭐 중동 붐이라든가 이런 특히 이제 베트남 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때는 뭐 70년대, 80년대 우리는 수출 주도국이기 때문에요, 뭔가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때는 상품이 나갔지 사람 이렇게 많이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글로벌
20 말하자면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잘 삽니다. 외국에 한번 갔다 오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걔네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느냐? 이건 저는 반대고요. 왜 그러냐? 이제는 국내 상황과 우리 상황이 비슷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 거의 뭐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 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갖고 좋은 일자리는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는 그 일종의 포션은 상당히 열악한 것이 온다라는 거죠. 물론 성공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뭐 CEO라든가 창업에서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보통 취준생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조금은 죄송하지만 눈길을 안쪽으로 좀 돌려보시라. 차라리 뭐 중소기업 같은데 너무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바라보면 이제 눈높이를 낮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눈높이를 넓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입사하신 다음에 커리어 관리를 해서 아까도 우리가 일부에서 좀 말씀드렸던 이직정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라는 거지 뜬금 나갔다가는 사실은 그것은 대책이 없는 큰 문제다라고 봅니다. 최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 대표님 의견은 이제 해외 취업이 국내 취업이 어려운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국내 취업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또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네. 예. 국내 취업이 어려운 이유보다도 우선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은데요.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분석과 자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학교라든지 취업 기관이라든지 당사자 본인도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늦어도 1,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초반까지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직무를 설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2, 3학년 때 집중적으로 경력 개발을 하게 되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국내 취업이 어렵다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해외 취업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느 나라로 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좀 추천해주고 싶은 나라, 좀 성공적인 해외 취업이 가능한 나라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MC님이 여쭤보신 그 사항을 제가 뭐 정확히 안다 그러면 어쩌면 제가 같겠죠. 네, 사실 저도 네. 정확하지는 않은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종교 문제가 깊이 관련돼 있다든지 또 인종에 관련된 부분 이런 나라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었을 때보다 인종이라는 부분들이 의외로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각을 넓힐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제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취준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그 동양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 정서적으로 우리들한테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그 아시아의 장점이라든가 또 언어의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뭐 같은 나라들 제가 이제 지사하는 말레이시아에 있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서를 아는데 우리들한테 뭔가 좀 자신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뭐 이런 나라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편안하게 이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과 국내 취업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네, 이나 대표님은 어떤 거? 일단 뭐 해외 취업에 장점은 별로 없습니다. 장점은 없다. 제가 뭐 혼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사고가 넓어진다, 뭐 시야가 넓어진다, 물론 있습니다. 사실 사고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단점을 꼽자면요, 이문화 적응성이에요. 이문화 다른 문화 가서 문화. 적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실 그 포지션이 너무 낮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국민권에서 장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뭐 대학교 가서 뭐 교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뭐냐면요,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게 유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2, 3년 있다가 그냥 뭐 거의 뭐 빈치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유학생들도 많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우리는 일자리 많은 나라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되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이게 어렵냐면은요,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인재인데 인재 앞에 글로벌이 붙어 있는 거지. 저런 분 같아야 돼요. 저런 분. 강민혁 대표님. 예, 저런 분도 지금 한 1년 하다 지금 팀워크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은 3A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첫 번째는 어떤 큰 열망이나 야망, 앰비션입니다. 두 번째가 애자일리티. 그러니까는 뭐 민첩성. 팔팔 해야 돼요. 뭐 잠도 뭐 한 대여섯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어댑터빌리티인 게 적응을 잘해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우디 가서 내가 적응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 적응성 갖고는 뭐 사실 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참 단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해외 취업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강민혁 대표님께서도 해외 취업, 국내 취업의 각각의 좀 장단점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해외 취업의 장점은 네. 저는 아까 뭐 이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글로벌 문화를 뭐 이해한다는 걸 떠나서 그 지역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강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약간 이상적인 얘기인 게 현실로는 지역 전문성이라는 측면보다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영성 업무를 맡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내가 베트남에 있더라도 항상 거기 가서 일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과 일하게만 되고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보다 보니까 또 그걸 갖고 지역 전문성을 논할 수 있느냐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해외 취업을 좀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해외 나가가지고 더 적극적인 문화를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 뭐 장기간의 공식적인 근무 기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리조트에서 한국어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런던에서 뭐 접시 닦기도 많이 닦아봤고 그 다음에 거기 승급이 돼가지고 웨이터까지 한번 해봤어요.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름 뭐 영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했다기보다도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강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너무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저는 그렇죠. 항상 강조하고 싶고요. 국내 취업의 장점은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이 직무 전문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기회는 해외보다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 나가면 선배가 없어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하겠지만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본인이 좀 밟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좋습니다. 장단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은 실제 해외 취업을 해보신 입장으로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가셨었나요? 어떠십니까? 네, 뭐 사실 오래전의 얘기라서 저는 그런 준비를 많이 못했거든요. 네. 예, 또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조직적으로 뭐 준비를 한다든지 어떤 체계적인 생각을 할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시기를 통해서 굉장히 저한테 발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발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군대보다 더 힘든 기간이 그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정말요? 들거든요. 예. 근데 그 때문에 제가 다시 귀국을 해 왔는데 그때는 제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어쨌든 전 대표이사까지 했고 제가 이 근무하면서 학위 과정을 해서 또 학교도 왔고 이런 쭉 일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외국에서 생활했던 그 기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경험자의 입장에서 사실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거죠. 장기적으로 또 해외에서 이제 근무하게 되면 영주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장점 많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실제로 봤던 분들이 그렇게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 그분들이 받아서는 다른 업으로 창업을 해갖고선 언론인이 되시는 분도 있고 무역업이라든가 관광 또 교육기관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유럽 쪽에는 사실 영주권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EU 외의 국가의 사람들한테는 일단 그분들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영주권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사실 뭐 국내 취업이다 해외 취업이다 뭐 정답을 내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취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선택의 폭을 넓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전략, 해외 취업과 국내 취업별로 준비해 주셨죠? 네.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력이
해외 취업 성공의 마스터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력. 예. 정확한 정보를 탐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코트라에서도 취업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셔서 꼭 취업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도 또 정부에서 추천하는 일자리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턴을 통한 취업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본인이 인턴을 해보고 나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구나,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지속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 국내 취업 후 해외 진출을 해도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가 아닐까. 제 후배 중에 이제 펜텍에 있을 때 네. 생산 기술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펜텍이 어려워지니까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싱가포르로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있다가 다시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더 좋은 일자리, 여기는 외국 직접 기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 성공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국내 취업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 2학년 때는 무조건 진로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절대 취업을 잘할 수 없다. 따라서 1, 2학년 때 진로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 이후에 직무에 포커스된 경력 개발을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네, 한창 지금 대학 생활에 낭만을 즐기고 있을 우리 프레시맨 1학년 학생들 놀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은 우리 가장 큰 어르신이신 이내하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피하지 않고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사실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여러분 안에 사실 성공이 있습니다. 사실 뒤에는 여기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그 일자리가 뭔지를 좀 도서관에서도 고민하시고 지하철에서도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지 그냥 뭐 일어서다 쓱 쓰고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좀 취업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잠매거진과 함께 살아주세요. 예, 좋습니다. 잠매거진과 함께 언제나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아주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네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